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아이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구매한 노트북과 함께 노트북을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4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진짜 나는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시간에 요래 막 한컴 타자만 겁나 열심히 했지 컴퓨터 스펙 같은 거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이상하면 그냥 전원만 껐다 키면 되는 거 아이가? 하시는 분들도 요 영상 하나만 딱 시청을 하시면 컴퓨터 사양을 나타내는 용어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노트북 사양은 어떤 것인지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해드릴 테니까요. 풀시청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트북 구매 기초편 함께 만나보시죠. 노트북 구매하기 쉽다 아이가! 자, 저는 먼저 요 삼성 노트북을 일반 사무용으로 간단한 문서 작업부터 해서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 그리고 화상회의 용도로 구매를 했는데요. 요렇게 노트북을 구매하기 전에는 분명 가격도 가격이지만 본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는 야, 내 노트북 살라는데 100만원 정도 선에서 괜찮은 노트북 없나? 요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으로 제품을 찾기보다는 내가 노트북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성능을 어느 정도로 맞출지 결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노트북을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CPU입니다. CPU는 중앙처리 장치라고 해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제품인데요. 요 CPU는 사람으로 치면 우리의 머리, 즉 두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CPU가 인텔 코어 제품의 i3, i5, i7 요렇게 i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기아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면 K3, K5, K7처럼 숫자가 커질수록 차 가격도 더 비싸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잖아요. 인텔 코어 CPU 역시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더 비싸지는데 i7보다 더 좋은 i9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진짜 초고사양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CPU라서 요거는 제외하고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i3, 5, 7 모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3는 저처럼 가벼운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그리고 인터넷 서핑 정도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i5는 이제 i3의 기본적인 성능들을 베이스로 깔고 추가로 저사양 게임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i7은 저처럼 유튜버 분들이나 영상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사양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CPU입니다. 딱 요까지 설명을 들어보았을 때 나는 어느 정도 CPU 사면 되겠다 라고 살짝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i 시리즈 뒤에 숫자 4개와 알파벳 하나가 적혀 있는데요. 요 4자리 숫자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숫자는 당연히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숫자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건데요. 요 숫자는 CPU의 세대를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똑같은 CPU라도 얘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언제 출시를 했는지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인텔은 보통 1년을 주기로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어서 동일한 CPU라 하더라도 세대를 말해주는 요 첫 번째 숫자가 클수록 더 최근에 나오고 성능적으로도 더 개선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뒤에 적혀있는 알파벳은 크게 U랑 M 그리고 H 요렇게만 아시면 되는데요. 요 순서대로 성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일반적인 사무작업이나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사용한다 하시면 U가 적힌 CPU도 충분하고, 아니다 난 좀 더 고성능 프로그램 돌릴 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새 M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H 쪽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CPU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 봐야 되는 제품이라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 두 번째부터는 핵심만 딱딱 집어서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저장 장치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 하드디스크는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HDD, 즉 하드라고 부르는 저장 장치와
요 하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시된 SSD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나뉩니다. 하드가 가격 면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복구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만 SSD는 하드보다 크기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더 빠르면서 충격에도 강한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해서는 SSD 쓸 거예요. 그리고 이 SSD는 노트북에는 주로 256기가나 512기가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크게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256기가를 꽂으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다 나는 용량 좀 많이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512기가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진짜 용량을 많이 쓴다 SSD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SSD를 메인으로 사용하시고 추가로 하드를 꽂아서 사용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장 공간 끝!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램입니다. 램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도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라서 웬만큼은 익숙하실 텐데요. 램은 메모리라고도 부르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내 작업 공간이 이만큼이나 넓으면 여러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빠르게 처리를 해낼 수 있지만 내 작업 공간이 좁으면 여러가지 일을 벌려놓고 빠르게 처리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작업하는 시간도 딜레이가 되고 버퍼링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램은 보통 8GB나 16GB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 8기가는 무난하게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영상 시청 등 간단한 업무 사용이 목적일 때 사용하시면 좋고 16기가는 나는 이제 게임 좀 돌려보겠다 고사양 게임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램도 여기서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 그래픽 카드는 GPU라고도 하고 CPU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또한 그래픽은 크게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내장 그래픽은 그래픽이 CPU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외장 그래픽은 CPU 밖에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 시청 정도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하고 게임을 한다거나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외장 그래픽으로 CPU와 분리를 해서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포스의 GTX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CPU처럼 뒤에 네 자리의 숫자가 똑같이 따라 나옵니다. 요 숫자들 중에서 앞에 두 자리는 몇 번째 세대인지를 알려주는 숫자이고 뒤에 두 자리는 그래픽의 등급을 알려주는 숫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라인업은 GTX 1050, 1060, 1070, 1080이 있는데요. 먼저 1050은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동영상 시청 등과 같은 간단한 작업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1060부터는 이제 요 노트북으로 게임도 좀 돌려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70과 1080은 정말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거나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숫자들 뒤에 슈퍼나 TI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해당 숫자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인업이 GTX 1000번대 라인업이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050부터 해서 1080 사이에서 본인에게 맞는 그래픽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PU부터 해서 저장 공간, 램, 그리고 마지막 그래픽 카드까지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노트북을 구매할 때 기기들의 스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노트북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중요한 스펙들 기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나 노트북 가격 비교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 다나와 사이트인데요. 요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여기서 왼쪽 카테고리에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를 클릭해 주시고 한 번 더 노트북 전체 클릭해 줄게요. 저는 기존에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 따로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번엔 삼성 제품으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삼성 체크해 주시고 다음 CPU 선택란이 나오죠? 저는 인텔 코어 제품을 고를 건데 사무용으로 쓸 거니까 i3면 충분해요. 그럼 여기서 뒤에 몇 세대인지 나와 있는데 저는 너무 최신 버전의 11세대 말고 가격을 조금 낮추려고 10번째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는 16인치를 고를 거고 그 다음은 메모리 용량, 램이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 사무용으로 쓰실 거면 8기가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8기가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SSD 용량도 나와 있는데 따로 용량을 많이 쓰고 할 것도 아니라서 256기가면 저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해당 제품들을 살펴보면 요 인기 상품 안에 뜨는 제품들은 광고니까 그냥 바로 패스해 주시고 그 밑에부터가 찐이에요. 가격 한번 쭉 훑어보시고 굳이 가격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사양들은 다 선택을 했으니 금액이 높든 낮든 내가 원하는 스펙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럼 쭉 보다 보면 요게 가장 저렴하네요. 제가 구매한 AD3AS 모델이 맞고 아래 스펙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CPU i3에 10116 10번째 세대에 사무용을 쓰기 충분한 알파벳 U자 확인했고 램 8기가에 SSD 256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안 한 거 뭐 있죠? 그래픽카드 아까 선택지에 없었으니 여기 상세 내역에서 확인해보면 요렇게 내장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CPU 내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도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내장 그래픽 오케이. 그런데 만약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게임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장 그래픽으로 구매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원하는 스펙도 다 확인했으니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노트북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노트북의 스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가 힘내라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가성비 좋고 마음에 드는 노트북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트북 싸게 산다 아이가!